얘들아, 원리합계가 뭐니? 원리합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자, 잘 모르니까. 그지? 중요한 거 위주로, 오케이? 간단간단 정리하면서 후딱 끝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원리합계가 뭐니? 정리하는 것도 좀 우스워. 왜 그러냐면, 원리합계는 무슨 뜻이냐면, 원근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원근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원근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리합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리합계는 원근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어 표현으로 인하여, 원리합계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산상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합계란 말 때문에 뭐 예금을 한다, 적금을 한다, 오케이? 이런 상의 차이는 없어. 계산이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그냥 단순히 원근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게 너희들이 바라면 돈이 얼마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단리법과 복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됐어요? 오케이? 단리법과 복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복리법이야. 단리법은 나오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복리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전에 원리합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복리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됐어? 오케이? 예. 공비가 1 플러스 R. 이 R은 뭐니? 이율이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자가 한 번씩 붙을 때마다 총 돈이 처음에 A1이었잖아. 처음에 이게 이제 원금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A1을 딱 넣으면 그게 한 번씩 기간이 지나서 이자가 붙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 복리법이냐면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것이 복리법이야. 그래서 1기라고 쓰는데 1년 정도로 받아들이자.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1기가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기가 더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1기가 더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다, 얘들아? 복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N년을 다 채우면 이게 무엇이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무슨 제곱이다? 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이게 이제 복리법인 거야. 네.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계산하는 게 무엇이지, 얘들아? 주로 계산하는 게 세 번째? 적금이지. 오케이? 적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적금이라는 거는. 돈 나가서 나중에 찾는 거. 아니지. 적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약속된 기간에, 약속된 기간 동안, 됐어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 그게 적금이야. 아시겠어요? 자, 5년 동안 매달마다 10만원씩 집어넣는다. 이런 게 무엇이라고? 적금이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5년 동안 매달마다 10만원씩 집어넣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적금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우리가 이 적금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오케이? 하나는 뭐가 있다, 얘들아? 아까 세민이가 물어본 기수물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다? 뭐야? 기말불이 있다. 이거지? 됐어? 오케이? 얘들아, 근데 이걸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적금 배울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적금 배울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얘들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5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집어넣었을 때 이유를 감안하여 맨 마지막에 찾을 때 얼마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이게 우리가 적금 계산이지. 이 적금 계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00개 정도가 아니에요. 500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적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를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 왜 그렇다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 아이 참나. 뭐라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얘들아 뭐라고?
됐어? 시간에 대한 뭐라고? 기회비용. 아시겠습니까? 자,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이게 무슨 말이었니, 얘들아?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그 돈으로 만들어내는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했지. 내가 어떤 은행에서, 내가 은행인데 어떤 고객들한테 돈을 총 100만 원을 내가 예치를 받아. 돈을, 이제 예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근데 그 100만 원을 내가 하루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고객들이 도로 찾아러 간다라고 하면 거의 뭐 그냥 빈 껍데기인 거지. 그냥 받자마자 도로 줘서 은행으로서 만들어내는 이윤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그 100만 원을 있잖아.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맡긴단 말이야. 그럼 난 그 1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뭐 삼성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민건설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세민건설회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팔아서 만든 이익금을 나한테 또 보상을 해주면서 내가 또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돈의 가치에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하나는 금액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하나는 뭐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시간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금액이 똑같다라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면 그거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반대로 같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금액이 다르면 역시 같은 가치를 지닌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을 예치를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돈을 내가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그걸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나는 그 돈이 상대적으로 큰 가치가 돼야 되는 거고. 맞니? 그러니까 이자도 어때야 되는 거고 커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오랫동안 했으므로 이윤을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이자도 커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지. 근데 내가 그걸 짧게 사용했어. 그럼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이자도 어때야 되겠어? 짧아야 되겠지. 그러니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맞니? 오케이? 그래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이게 기수불 기말불에서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기수불 기말불에서 왜 중요하냐면 기수불 기말불에 일단 기수불은 뭘 보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매달마다 같은 돈을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오케이? 그 매달 하는 그 약속된 기간에 시작하자마자 돈을 넣는 것을 뭐라고 해? 기수불이라고 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점점점에서 n번째 달 이렇게 했으면 내가 첫째 달에도 10만 원. 오케이? 선생님 지금 문자로 A라고 표현할 거야, 선생님은. 첫째 달에도 내가 A1을 넣을 거고, 둘째 달에도 얼마를 넣을 거야? A1을 넣고, 셋째 달에도 A1을 넣고, 맨 마지막 달에도 A1을 넣고, 다만 그걸 이제 시작하자마자 줄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기수불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매달 넣는 돈은 A1이라고 해서 금액적인 가치는 똑같지만 시간적인 가치는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적금이라는 것은 도중에 찾지 않는 거거든. 그냥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찾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돈을 A1 넣으면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둬야 되는 거지. 오랫동안 묵혀둬야 되는 거니까 이자도 당연히 어때야 되는 거겠어? 커야 되는 거겠어.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끝날 때 넣는 돈 A1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가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이 돈에도 똑같은 이자를 주면 그거는 은행 망하는 길이지. 그래 안 그래? 맞니? 초특급 자선은행인 거야. 병신은행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매달 넣어서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할 때 있잖아. 매달 넣는 돈은 금액적인 가치는 같지만 시간적인 가치는 어떻다 얘들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따르게 계산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로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따르게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따르게 계산해서 첫 번째 넣는 돈이 이때 올 때까지 이자를 받아서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넣은 돈만 따로 계산한다 이거지. 두 번째 넣은 돈이 이때까지 왔을 때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또 따로 계산해. 세 번째 넣은 돈도 따로 계산해. 그러니까 다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합치자 이런 계산 방법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넣은 돈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 얘들아, 첫 번째 넣은 돈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니? 첫 번째는 한 달 채웠잖아. 이자를 받은데 이렇게 복리법이 1 플러스 R로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뭐야?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가서 이때 오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거듭 제곱인데 그 규칙성이
1의 오른쪽에 1제곱, 2의 오른쪽에 2제곱, 3의 오른쪽에 3제곱, n의 오른쪽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논도는 어떻게 될까? 요때, 이 끝날 때 시점에 a 곱하기 1 플러스 r라고 이자를 한번 받겠네? 그 다음에 요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이자를 한번 받겠네? 네.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이자를 한 번 덜 받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쵸? 이자를 한 번 덜 받는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뭐니 얘들아? n-1제곱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는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자 이자를 몇 번 덜 받는다 얘는? 두 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줄어드는 거겠지?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제곱이고 자 진행되는 양상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n자. n-3, n-4 이렇게 해서 줄어들겠지. 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논도는 어떻게 될까? 기간을 한 번 다 채웠잖아. 그냥 오케이? 기간을 채우면 이자가 한 번 붙어. 날짜 기준이 아니야. 기간이 기준이야. 이자를 받는 거는. 네.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자가 한 번 붙어.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되고 있니? 알겠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 표를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니? 네. 왜냐면 공식 외우는 건 되게 쉬워. 표를 잘 이해해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네. 이 표가 왜 작성이 돼야 되고 이자를 왜 지급해야 되는지를 꼭 잘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얘들아 이것을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금 총액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적금 총액을 이렇게 거꾸로 쓴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럼 적금 총액을 거꾸로 쓰면 적금 총액은 어떻게 되니?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있을 건 누구겠어요? A 1 플러스 R. 제곱이겠죠. 이자가 한 번 차이가 나니까. 맞니? 또 역시 그 위에 있을 건 뭐가 되겠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게 적금 총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적금 총액을 써놓고 봤더니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랑 무슨 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냐? 등비 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공비가 무구이고 얘들아? 1 플러스 r.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따라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 맞니? 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이게 총 몇 개야? n개야. n제곱 빼기 1. 오케이? 생각하고 대답한 거야? 그냥 n개라고 대답한 거야? 생각하고 대답해. 알겠지? 1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개다. 맞니?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공식이 아시겠습니까? 네. 됐지?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대로 공식 외우는 법은 따로 합니다. 따로. 그래서 저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불? 기말불. 기말불입니다. 기말불. 자, 기말불이라는 건 뭐냐? 똑같이 약속하고 똑같은 기간 동안 집어넣는데 다만 그거를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소리냐면 말. 그 기간 끝날 때 말이란 소리는 그 기간 끝날 때야. 네. 그러니까 한 달마다 집어넣기로 한다 그러면 한 달 끝날 때. 네. 오케이? 그때 집어넣기로 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찾는 시점은 여기가 될 테고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넣은 돈들은 찾는 시점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맡겨진 기간이 다 어떨겠니 얘들아?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요. 맡겨진 기간이 다 다를 테니까 되셨어요? 네. 이자를 받는 기간도 다르고 그 가치는 역시 또 다르게 되겠지. 다 각각 다르게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다 따로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끝날 때 A1 넣고 이때 끝날 때 A1 넣고 이때 끝날 때 A1 넣고 맨 마지막에 이때 끝날 때 A1을 이렇게 넣는데 다 따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다 따로 계산해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는 한 번 더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오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뭐야? 거듭 제곱이 되는데 2 오른쪽에 1제곱, 3 오른쪽에 2제곱이니까 N 오른쪽에 무슨 제곱이 오겠어?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 됐어? 그 다음에 이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를 위에 거보다 한 번 어떻게 돼? 덜 받지. 네. 오케이? 그래서 N-1제곱. 이 밑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렇게 해서 한 번 덜 받고. 됐어요? N-2, N-3. 2고 여기가 3이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줄어들고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 그냥 그냥 A지. 넣은 시점에 바로. 찾는 거야. 맞니? 네. 넣은 시점에 찾는 거니까 그냥 A가 되는 거겠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럼 적금 총액을 역시 밑에서부터 위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쓰면 A A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적금 총액은 네. 이해됐어요? 어? 네. 이해되고 있니? 네. 그러면 요 놈의 합은 여기 이제 써놓고 보니까 얘도 이제 무슨 수열의 합이 되더라? 등비 수열의 합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네. 써놓고 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 되고 공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1 플러스 R이 되지. 그래서 공비는 역시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첫째 항은 A 그 다음에 1 플러스 R 몇 제곱 얘들아? n-1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근데 이 0제곱부터 출발하잖아. n제곱이지. 0제곱부터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기간 시작할 때 넣냐 끝날 때 넣냐 이 기간 언제 그 시점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총 넣는 횟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어? 그래 안 그래? 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첫 타임에 수업하는 횟수하고 마지막 타임에 수업하는 횟수하고 다르겠냐?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잡놈의 새끼들아. 어? 아 단지 그냥 그 기간에 언제 시작하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 어? 야 환장하겠네. 씨. 야 동선이는 매일마다 1교시에 수학 수업이 들었고 세민이는 6교시에 수학 수업이 들었어. 둘 다 두 학생이 일주일 동안 수학 시간에 드는 총 횟수 차이가 있어요? 죽을래? 아, 나 진짜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어? 차이가 없지? 어? 생각해보니까 쉽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똑같이 n제곱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들이 나오기는 해. 네.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제 단순한 기수불 기말불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는 제법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공식은 외우지 않는 거라 그랬어.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야.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걸 쓸 거야. 알겠어? 네. 어? 어차피 이 공식을 쓸 거야 하라고 외워버리면 공식을 외우는 것 자체가 편해. 네. 그 다음에 이 공비는 누구냐라고 하면 공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1 플러스 R이야. 얘도 뭐니 얘들아? 1 플러스 R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변하는 건 뭐만 있냐면 첫 장만 변하는 거야. 첫 장이 A냐 첫 장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냐 이거는 이게 기말불이고 이게 기수불이고 기말불일 때 A를 집어넣으면 되고 기수불일 때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응용해 보겠다면 이런 얘기야.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를 안 받아. 그럼 A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네. 맨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아. 그럼 뭘 집어넣는다는 소리야? A 1 플러스 1 플러스 R을 집어넣는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공식은 따로 외우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니? 이렇게 개념적인 거에 충만한 개념적인 것을 잘 확인해 두시고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응용 문제까지 선생님이 조금 실어놨는데 응용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아는 거야? 믿어도 돼? 48번? 아니 39번? 오케이? 39번 보자.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을 들어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한대? 10만 원씩 적립한대. 오케이? 10년 후 연말까지 원리합계 S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 적금을 들어 매년 초에 라는 말을 통해서 1년부터 10년까지 있을 때 1년 때 한 번 놓고 2년째 한 번 놓고 3년째 한 번 놓고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지금 이것이 적금 문제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이때 매년 어디에 넣는다 그랬어? 초에 넣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10년 후 연말까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10년이 되는 시점에 여기에다가 얼마니? 10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서 찾는 거니까 이게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연말까지라는 말까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기수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기수불 형태의 적금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기수불 형태의 적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 합은 어떻게 돼? 공비는 무조건 뭐라고? 1 플러스 R. 0.04야. 4%니까. 됐어요?
4%면 0.04다. 알겠니? 네. 기수분이지? 네. 맞니? 네. 기수분이지? 오케이? 그럼 첫째 항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네. 1 플러스.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4. 이게 기수분이라, 이게 그 첫째 항이 된다는 소리지, 기수분이면. 네. 그러니? 그 다음에 공비. 1 플러스 0.04야. 오케이? 요게 몇 제곱? 이겠어? N. n인데 그 n이 얼마? 10년 동안 집어넣는 거지? 됐어? 몇 제곱이야? 8제곱? 야, 8제곱? 9제곱? 10제곱?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은 분모는 얼마냐 얘들아? 0.04분의 얘는 10만, 만 단위는 나중에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4. 그 다음에 곱하기 1.04에 10제곱 얼마로 계산하라고 돼 있니 얘들아? 1.48. 그럼 빼면 0.48이 되는 거지? 네. 이걸 계산하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요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12죠. 0.04분의 0.48 약분하면 아니니? 맞아요. 맞니? 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계산해서 120 곱하기 1.04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공을 하나 주면 10.4하고 얼마나 곱하면 되겠어요? 12를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2, 4, 8, 0, 2, 1, 0, 4. 오케이. 1, 2, 4, 8에다가 여기에 소수점 첫째 자리.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124.8만 원. 오케이. 됐어요?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니? 124만 8천 원이 된다는 소리지. 네. 네. 됐어요? 124만 8천 원이 된다는 소리지. 이게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40번 문제. 자, 영은이는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3년 후에 영은이의 대학 등록금 얼마를 42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연이율이 5%이고 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할 때 매년 초에 얼마씩 계산해야 되느냐, 적립해야 되느냐 이거야. 알겠니? 네. 얘들아, 이게 3년 후에 만드는 거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년 초라고 했어. 매년 초. 오케이? 네. 그치? 그러니까 1년, 2년, 3년에 있을 때 역시 1년에 한 번, 2년째 한 번, 3년째 한 번 이렇게 돈을 넣는다는 소리지. 네. 맞니?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슨 형태야? 기술을. 기수불의 적금 형태지. 기수불까지 알 수 있는 건 초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네. 이해되고 있니? 아이씨, 초라는 말이 있고 3년 후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이제 3년 후 연말이라고 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나와 있을 텐데 좀 더 괜찮은 문제가 됐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하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기수불이지? 네. 기수불 얼마씩 넣어야지 42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기수불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우리 이제 식 세울 건 이거지. 적금 총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420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오케이? 그럼 적금 총액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적금 총액은 기수불이니까 네. 됐어요? 오케이, 공비 1 플러스 이율이 얼마니? 0.05 빼기 1분의 됐어요? 네.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0.05까지죠. 그러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야지 기수불인 거죠. 맞니? 네. 그 다음에 곱하기 1.05 1 플러스 R이죠. 요거에 몇 개? 몇 제곱? 몇 제? 3제곱. 3년 후니까 3제곱이죠. 3제곱 빼기 1.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420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네.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좌변은 얼마가 되니 얘들아? 0.05입니다. A 곱하기 1.05예요. 그 다음에 1.05의 세제곱을 1.16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계산하면 0.16이죠. 네. 이게 지금 42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고 있니? 네. 자, 그럼 분모와 분자의 100씩만 곱해서 식을 좀 간단히 하면 여기다가 100 곱하면 얘는 5고 얘는 105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0.16이죠. 그럼 이렇게 합분하면 이게 21이 되겠네? 네. 맞니? 네.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네? 네.
됐어요? 분수 계산하기 그러니까 소수 계산하기 좀 싫으니까 이렇게 쓸래. 21 곱하기 100분의 16이다. 이렇게 쓸래. 이게 지금 420만이다. 단일만. 그 다음에 약분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 친구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16하고 얘랑도 약분이 되잖아. 여기는 2니까 20이란 소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16하고 20하고도 약분이 되지. 네. 4로 하면 여기는 4, 여기는 뭐야? 5인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약분이 되지. 네. 얼마니? 25지. 25네. A 곱하기 25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5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네. 단위 10,000원에다가 맞아? 네. 그러니까 A는 얼마 넣어야 돼? 125만원 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이해되고 있어? 네.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비싼 거야,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네. 얘들아, 좀 응용 문제야. 이달 초 가격이 얼마인 물건을 2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2개월에 걸쳐서 갚는다라고 하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상환이라고 해. 알겠습니까? 상환, 할부 할 때 내가 매달 넣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 네. 알겠어요? 보통 상환이라고 해. 됐죠? 오케이. 자, 이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증명이래. 내용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표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여기에 보면 2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달 초. 네. 됐니? 오케이. 그리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2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이때 얼마? 20만 원을 할부를 20만 원을 할부로 긋고 네. 그 달 말부터니까 이때부터 계속 얼마씩 돈을 쭉 넣는다 그랬어요. 됐죠? 네.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이때 사고 그때 끝날 때 A1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A라고 표현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지날 때 A1 또 지날 때 뭐 A1 해서 12월 끝날 때 A1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갚는다라고 돼 있어요. 맞니? 네. 그때 얘가 지금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니? 네. 식 세우는 거 아주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는 이제 얼마를 빌린 거니 얘들아? 20만. 20만 원을 빌린 거지. 네. 20만 원을 빌린 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랬잖아. 네. 당연히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빌린 돈하고 어떤 거? 빌린 돈하고 내가 갚는 돈하고 어떠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식 세우는 건 되게 쉬워. 20만 원을 내가 갚는 돈하고 갚게끔 내가 갚는 돈이 20만 원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 그래서 말은 되게 쉽지만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데 정확히 답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 돈에는 금전적인 가치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어? 시간에 대한 가치도 있다 그랬지. 맞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 봐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하고 20만 원하고 같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됐어? 네. 이거는 무엇만 봤기 때문에 그러지? 금액적인 가치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맞니 얘들아? 네. 우리의 계산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시간적 가치도 같이 봐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럼 시간적 가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있잖아. 갚는 돈 20만 원에 비교해야 되잖아. 네. 이 비교할 때 그 비교할 당시에 시점도 같게끔 세팅을 해놓고 비교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다 갚는 시점이 이때잖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왔을 때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돈이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때 왔을 때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돈이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20만 원은 그냥 우리가 갚을 돈은 그냥 20만 원이 아닌 거지. 네. 20만 원은 이때까지 올 때의 시간적 가치니까 저 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붙인 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이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20만 원이 한 달마다 어디 갔니 얘들아? 월요일 1.5%,
한 달마다 1.5%의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네. 한 달마다 2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015 이런 식으로 갖다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이자가 이렇게 붙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때도 20 곱하기 1 플러스 0.025 이렇게 붙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고 있니? 네. 그 다음에 이것도 20 곱하기 1 플러스 0.025 이렇게 붙어가야 된다고. 붙어가야 되니까 제곱, 세제곱 이렇게 붙어가야 된다고. 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될 이 시점에는 20 곱하기 1 플러스 0.015에 총 몇 제곱이 돼야 되겠어? 몇 제곱? 아, 여기 숫자가 써 있잖아, 구체적으로. 12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 네. 우리가 갚아야 될 때는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내가 갚는 돈도 결국에는 얘들아, 이 시점까지 온 것의 금액의 가치, 아니, 온 것의 가치를 환산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갚는 돈에도 금액적 가치 말고 시간적 가치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내가 갚는 돈, 이때 갚는 돈 A1은 그냥 A1이 아닌 거야. 됐어? 시간적 가치에 따른 이윤이 붙는 금액이 너희들이 계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왔을 때 이 A1은 그냥 A1이 아니라 이렇게 이율이 1.5%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쓰면서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붙은 금액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네. 됐어? 네. 어? 이해됐니? 그럼 그게 몇 제곱이냐면 2 오른쪽에 1제곱, 3 오른쪽에 2제곱이니까 12 오른쪽에 11제곱.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요때에는 이자를 한 번 덜 붙여야 되는 거지. 1 플러스 0.015의 몇 제곱? 10제곱. 이거 A 곱하기 1 플러스 0.015의 몇 제곱? 9제곱. 8제곱 이렇게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넣는 이 A는 그냥 A.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갚는 돈은 이만큼이 갚는 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갚는 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빌린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20 곱하기 얘 1.015의 몇 제곱? 12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이거랑 누구랑 같아야 되고 얘 아래쪽이랑 같아야 되고 됐어요? 네. 근데 이 탄 아래쪽은 다 더해서 써야 되는데 다 더해서 쓰다 보면 기말불 형태의 합이 나오네. 네. 그래서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1.015 빼기 1분의 A 곱하기 1.015의 12제곱 빼기 1 이런 형태로 같아야 되겠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네. 이래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겠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보면 20 단위는 10,000원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015의 12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라 그랬어? 1.2라고 계산하라 그랬지? 맞니? 네. 그럼 이 계산하면 이건 0.015예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1점이니까 0.20이죠. 그러니 네. 됐어? 네.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면 이게 24죠. 됐어요? 어? 분모와 분자의 1000 곱하면 15분의 얼마니 얘들아? 200이죠. 네. 이해되고 있니? 네. 그 15분의 200. 자, 5로 약분해보자. 5, 3, 15. 여기는 얼마니? 5, 4, 20. 이렇게. 네. 맞아? 네. 네.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마니 얘들아? 24 곱하기 40분의 3을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네. 어?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4로만 약분합시다. 그럼 4, 6에 24, 10. 10분의 얼마? 18이니까 1.8이잖아. 이해됐니? 네. 어? 됐어? 어차피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소수로 빨리 표현할 수 있도록 10까지만 되도록 약분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단위 10,000원이니까 실제로 갚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야? 18,000원인 거야. 18,000원. 아시겠습니까? 네. 매달 18,000원씩 갚아야 돼.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니, 얘들아? 뭐니? 42번으로 가도록 하자. 오케이? 자, 42번. A는 무슨 금으로? 대지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으러 간다. 퇴직금을 1월 초에 은행에 예치하고 연말부터 이렇게 12년간 지급받는다라고 하면 매년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이제 연금의 형가라고 불리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일단 기준 잘 봐라요. 기준 잘 봐라. A는 퇴직금으로 이만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자, 기준 잘 봐요.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연 단위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서 총 소요 기간을 써야 돼. 연 단위로.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12년간 받는다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에 12년째 이렇게 연 단위로 써야 돼.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퇴직금을 1월 초에 모두 예치한다는 소리는 1월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년 단위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 해의 초에다가 연초에다가 오케이? 입금을 한다. 입금을 하는 시점이 연초다 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되는 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1월 초라고 해서 달마다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매년이 기준이니까 1월 초라고 써 있는 것은 그 기준 년의 제일 시작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달 단위로 하라는 얘기가, 월 단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때 얼마를 넣는다고? 1억 1억 8천만 원. 8천만 원. 많이 더 넣는다, 씨. 됐어? 네. 이때 이만큼을 넣는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요? 이때 연말부터 12년간 지급받는다 그랬어.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돈을 넣고 이때 말부터 이때 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지급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매번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됐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매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것이 이 42번 문제인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할 만한 게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맡긴 돈하고 내가 받을 돈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라 그랬지. 근데 그 금액이 맞을 때는 금액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요? 시간적인 가치도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시간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간적인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그 같다라고 말하는 시점을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같다라고 말하는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시점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돈을 다 이때 시점으로 왔을 때 이자를 고려하여 이때 시점으로 왔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처음에 넣은 돈은 이때 시점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거기에서 이자를 계속 받아서 오는 거겠죠. 맞니? 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자, 단위 억이라고 해서 1.8억에다가 이자를 어떤 식으로 받아? 1 플러스 0.06 이렇게 받지. 네. 몇 번 받아야 되겠어? 11. 12번이야, 12번. 왜요? 여기에 1제곱이야, 여기에. 거기 1제곱이요? 그렇지. 기간을 한 번 채우면 무조건 그때 이유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때 1제곱. 요때 제 1제곱. 2제곱. 그래서 2 오른쪽에 2제곱, 3 오른쪽에 3제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2 오른쪽에 12제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네. 대신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쪽에 오면 11번. 11번을 받겠지. 오케이? 한 번 덜 받을 테니까. 그러니 네.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밑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0.06에 9제곱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 넘도는 뭐가 되겠어? 그냥 a1이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받을 돈이 되는 거야. 맞니? 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맡긴. 맡긴 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되고 있니? 네.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얘랑 이 박스가 같아야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단위 어건이라고 생각하고 1.8 곱하기 1.06의 몇 제곱? 12제곱이 얘랑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또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말불 형태의 합과 같죠? 네.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6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06의 12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맞니? 네. 이해되고 있어? 어? 야, 이 문제 정말 행복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걸 깔끔하게 얼마로 계산하라 그랬어? 2. 나 이런 문제 좋아, 참. 1.8 곱하기 2는 여기 0.06 곱하기 A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1인 거지? 네. 네. 그럼 여기 얼마니? 3.6이니? 네. 이게 0.06분의 A니? 네. 그럼 A는 어떻게 돼? 3.6에다가 0.06을 곱하면 되겠네. 네. 36에다가 6을 곱하면 그게 216이야. 네. 소수점 안에 몇째짜리가 돼야 돼? 하나, 둘, 셋. 셋째 자리. 그 0.216이라는 소리잖아. 네. 0.216 단위는 어건이야.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얼마씩 받는 거야? 2,160만 원씩 받는다는 소리야. 쩐다. 1년에 2,160만 원. 행복한 일이네. 야, 이 새우깡 몇 번째야, 이거? 수육 한번 주면 몰라, 나도. 안 사먹은 지 오래됐어.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학생 니들이 알고 있어야지. 니들은 나한테 수학을 물어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과자값을 물어보는 게 정상인 거지. 뒤질래? 어? 내가 저기 뭐야 편의점 판매원이야? 어? 어. 그래서 됐어 조용해. 새우깡 끊은 지 오래야. 자꾸 손이 가길래 끊었어. 됐어요? 네. 오케이. 얘들아, 일단 기수불 기말고 공식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 잘 외워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기수불은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 기말불은 첫째 항이 A입니다. 맞니? 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거죠. 우리가 돈 계산할 때는 반드시 금액적인 가치만 뿐만 아니라 모두 시간적 가치를 같이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가 어떤 균형을 맞추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점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지?